이게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온오프의 경계는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팝업 스토어에 가서 되게 좋은 브랜드를 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주문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 매장에서 물건 사다가 또 온라인 들어가서 컨텐츠 확인하잖아. 가격도 막 비교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런 경계가 없고 어디서든 소비자 체험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연예인에 대해서 손호준 씨와 박보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좀 궁금해지는 게 좀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라든가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랑 작업을 좀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좀 혹시 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광고도 많이 찍었고 또 PPL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이제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델이 너무 멋있고 뭐 너무 예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내 제품하고 얼마나 잘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렐러번스라고 하는데 음식 광고를 찍는데 절대 음식을 안 해 먹을 것 같은 그러면 물만 먹을 것 같은 이런 분들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쵸? 너무 멋있는데 전혀 그런 거 어색하신 분들. 근데 가끔 그런 광고가 있어요. PPL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맥락 없이 갑자기 화장품에서 뭘 꺼내가지고 맞아요. 막 뭘 하고 오히려 거부감 들잖아요. 갑자기 막 먹고 그쵸.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실패한 PPL이라고 보고 그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 그리고 그 드라마의 스토리하고 잘 맞게 들어갈 때는 굉장히 효과가 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만약에 PPL이라고 치면은 정말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햇반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빠르게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리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이냐 보다는 정말 내 제품을 사랑할 것 같고 정말 내 제품을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연예인을 잘 고르시면 또 성공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는 또 진짜 먹는 걸 사랑하는 분이 그리고 이게 좀 잘 먹고 막 그쵸. 즐겁고 저는 좀 이렇게 밝게 드라마 PPL도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먹으려고 다 일하고 사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제 또 이제 혹시 뭐 이제 또 다른 매체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프라인, 뭐 온라인, 뭐 옴니 채널 뭐 등등 뭐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막 생성이 되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이 좀 어떤 업종이라면 예를 들면 식품이라면은 좀 이제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이게 생각하실까요?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온오프의 경계는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우리가 팝업 스토어에 가서 되게 좋은 브랜드를 보고 나서 온라인으로 주문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 매장에서 물건 사다가 또 온라인 들어가서 컨텐츠 확인하잖아. 가격도 막 비교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오버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런 경계가 없고 어디서든 소비자 체험을 굉장히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내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질까? 소비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까? 이런 측면을 계속 고민해서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인트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 스토리들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졌네요. 옛날보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온라인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매장에서 물건을 그냥 열심히 팔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또 팝업 스토어도 굉장히 뭐 작년 올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뭐 콜라보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 자체가 좀 많이 쉬워져서 더 어려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가 이제 똑똑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일단은 밖에서 물건을 보더라도 한번 이제 그런 품명 같은 거를 검색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보다 더 괜찮게 나온 가격이 괜찮게 나온 곳이 있으면 거기서 구매한다던가. 그렇죠. 약간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일관성 있는 말 그대로 그런
패턴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온라인에 있는 메시지가 오프라인 매장에는 다른 메시지가 그죠. 있다. 저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마케터 분들이 네. 사실 자사 경쟁 이렇게 다른 업체들한테 이제 네. 제안서라던가 이런 네. 걸 좀 많이 제안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주니어 네. 마케터 분들이 경쟁 분석이라던가 네. 자사 분석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빠뜨리고 실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1대1 분석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상품이 나왔을 때 네. 이것의 맛과 저것의 맛, 뭐 가격, 컨셉 네. 이런 것들 1대1 비교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건 사실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비슷한 걸 이제 차이점 알았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다르게 가지? 네. 갑자기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해지죠? 거기서 이제 밤새는 게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야근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하다가 또 없고. 맞아요. 그때 저는 그게 과정이고 또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잘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내 제품의 문제를 찾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 이거는 이제 조금 계속 주니어 레벨에서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로 가면서 습득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분석, 검색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있으면 AI가 다 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요즘은 진짜 다 AI가 다 대체된다. 다 할 수 있기 말이 때문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 사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답을 낼 수 없어요. 네. 맞아요. 특히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분석을 할 때 이제 네. 보면은 경쟁사라든가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네. 우리가 다르게 좀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분명히 A나 B나 C도 네. 비슷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혹시 좀 다르게 경쟁사를 좀 PT를 할 때 네. 어떻게 좀 하면 다르게 어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쟁사를 막 비방하거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K푸드를 할 때도 다른 회사들이 글로벌을 굉장히 잘할 때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네. 되게 좋은 성과를 낼 때는 왜 잘하는지를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라면의 경우는 왜 잘 팔렸을까? 네. 과자의 경우는 그 회사 왜 잘했지? 뭐 우유를 판 회사가 정말 글로벌 잘했대? 그럼 왜 잘했지? 그런 것 속에서 좀 배움이 저는 왔던 것 같고 이제 융복합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 어느 날 가족이 막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가족이 살다가 요즘 드라마 보면 2인 가족이다가 그렇죠. 정말 이제, 혼자 살다가 네. 나 혼자 살다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죠? 요즘 또 이제 커플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커플 프로그램 있다가 또 뭐 이혼 프로그램도 있고 아, 그렇죠. 맞아요. 돌싱 프로그램도 있고 맞아요. 너무 다변화됐어요. 네. 잘 보시면 네, 예전하고 맞아요.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정말 많이 그쵸? 들어요, 그게 어떤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소비자가 이렇게 변했네? 이걸 감지해야죠. 어떻게? 더듬이를 세우고. 그렇죠. 더듬이를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감지하면 내 상품에서는 어떻게 이걸 접목하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볼 때도 뭐 재밌게 보지만 거기서 어떤 해법 같은 걸 얻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트치는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울하면 굉장히 영웅이 막 나와서 드라마에 등장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어떤 히어로를 열망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큰 틀로 트렌드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쪽으로 그렇죠. 드라마나 뭐 TV나 콘텐츠. 뭐 예.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 매체들이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더듬이를 세워서 좀 이게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잘 접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품과 내 서비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에 접목하는 그렇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진짜 정말 좋은 조금 좋은 힘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한 번씩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업체, 다른 이제 광고주 쪽으로 이제 제안을 좀 드릴 때 이런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까 요즘 사회 반영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녹여낼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혹시 좀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대행사 분들하고 좀 작업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제 좀 저를 위해서 조금 팁이라고 하시면 팁인데 어떤 대행사가 나는 좀 잘 맞다,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많은 대행사를 그렇죠.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감사를 드리죠. 그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위해서 고민해 주셨다는 거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받을 때 그분이 일단 내 제품을 써봤는지 왜냐면 이제 여성용품, 남성용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식품이니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걸 먹어봤지?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자 조사를 얼마나 했지? 일단 제품에 얼마나 몰입했는지를 첫 번째로 봅니다. 데이터나 소비자 분석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경험인지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막 PT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잘 담아왔을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비비고 브랜드를 만들 때 저 되게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정성이라는 컨셉, 디보션이라는 컨셉을 글로벌로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지? 정말 고민했는데 많은 대행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한 브랜드, 한 대행사가 했던 그 카피가 저를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카피가 뭐냐면 누구나 우리 음식 먹을 때 누가 맛있는 음식 사줄 때 한마디 딱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 뭐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쭉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흔한 말인데 우리가 잘 놓치는. 그래서 내가 음식하는 사람이 듣고 싶은 최고의 말. 잘 먹었습니다. 이 카피를 듣는 순간 저는 울림이 있어서 저도 약간 좀 소름이 살짝. 그 대행사를 뽑았고 그 대행사에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셔서 정성이라는 거를 잘 먹었습니다라는 카피로 세대별 세계 어떤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되게 멋진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저는 일하면서 울림도 오고 좋은 대행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대행사지만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는지 거기를 좀 보시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상품에 대한 본질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사람들한테 또 가는지 또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나다운 내 브랜드다운, 내 사업다운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스토리로 잘 풀어낼 때 울림이 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상무님께서 SNS에도 좀 올리시고 하신 좀 글을 보니까 항상 조금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다. 책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책도 이제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상무님은 정말 CJ 내부에서는 정말 스테디셀러인 마케터가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면 저도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마케터로서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특정 타겟에게는 꾸준히 읽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F&B를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꾸준히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F&B 사업에서 꾸준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마 우리 마케터님도 해당 분야에서 그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꾸준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신다면 아마 스테디 셀러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조금 이제 우리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우리 나눴는데요. 오늘 한 얘기를 듣고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맡은 제품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 대표님들 그리고 사업 성장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내 제품의 자신감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 상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고 소비자 얘기를 들으면 어느 순간 답이 보일 거고 그게 저는 브랜드의 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케팅 학교에 마케팅 그룹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수들을 담은 게 바로 이 마케터로 사는 법 책이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상무님도 한 번씩 이렇게 뭐 강연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학교 마케팅 그룹의 박상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